이 단편 인물 열전 시리즈는 우리 역사를 만든 가장 빛나는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지난 편 우리는 알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영웅 박혁거세가 6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천년왕국 신라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의 통치 아래 서서히 국가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었지만 아직 고대 국가의 질서는 완전히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혼란 속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혁거세 이후 신라 왕실의 운명을 뒤바꾼 파격적인 인물이 나타났으니 하늘의 기운을 타고 바다를 건너온 신비로운 이방인 석탈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지혜와 결단력으로 신라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라 신라의 2번째 뿌리가 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화 속 비밀을 간직한 이방인 석탈해의 신비로운 탄생과 고대 신라 사회 속 치열한 생존 경쟁, 그리고 지혜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왕위에 올라 신라 천년 역사의 한 축을 이룬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할 것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이방인 왕 석탈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신라 최초의 왕 박혁거세가 나라의 기틀을 다지던 즈음, 아직 국가 체제가 완벽하지 않았던 신라 사회에는 매우 기이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석탈해입니다. 그의 출생 이야기는 박혁거세만큼이나 신비롭고 파격적입니다. 원래 석탈해는 동쪽 바다 건너 다파나국의 왕자였습니다. 다파나국은 외국 일본의 북동쪽 일천리 밖에 있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석탈해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기 전 꿈에 까마귀가 날아와 보물 상자를 주었는데 그 상자가 알로 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그 아들이 점점 큰 알로 변하자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불길하게 여겨 쇠상자에 넣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쇠상자는 험난한 바닷길을 떠다닌 끝에 경주 바닷가 하서지촌의 아진포에 도착했습니다. 아진포는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에 등장하는 아진이선과 관련된 장소로 이미 신라 건국 때부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쇠상자가 아진포에 떠내려왔을 때 한 할머니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서 기운찬 사내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탄생 때부터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 수많은 까치들이 아이를 따라다녔고 상자 속에는 귀한 옷과 비단, 철 등 많은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상자 속에 들어있던 철에서 따서 탈해라 지었고 상자가 바다에서 떠내려왔으므로 성을 석으로 했습니다. 이 석탈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혜와 총명함을 보였고 무예에도 능통하여 점점 주변에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탈해는 박혁거세의 통치 아래 신라 사회가 자리 잡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 비전과 지략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탈해는 당시 신라의 권력자 호공이라는 이의 집이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빼앗기 위해 치밀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호공의 집 옆에 숲과 쇠붙이를 묻어두고 옛날에 이 땅이 내 집터였는데 여행을 가 있는 동안 호공이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해와 호공 사이에 재산 분쟁이 벌어지자 결국 관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탈해는 이 집터 안에는
내 옛날 쇠상자와 숯을 묻어두었다고 주장했고, 땅을 파보니 실제로 그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호공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박혁거세와 남의 차차웅은 탈해의 이러한 비범한 지략과 총명함을 인정하여 그를 사위로 삼고 점차 왕실 정치에 참여시켰습니다. 바다 건너온 이방인이 지혜 하나만으로 신라 왕실의 주요 인물이 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박혁거세와 남의 차차웅을 이어 신라 제3대 왕은 유리 이사금이었습니다. 그 이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혼란이 벌어지자 신라의 화백회의는 탈해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탈해는 유리 이사금의 두 딸과 혼인했었기에 왕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후 57년 탈해는 박혁거세와 아령 이후 두 번째 왕으로서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탈해 이사금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이방인이 신라 왕국의 주인이 된 파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탈해 이사금은 재위 기간 약 23년 동안 신라를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략가를 넘어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군주였습니다. 신라 역사상 최초의 외래 출신 왕으로서 국가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문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그의 탄생 신화에 등장하는 까치 설화는 훗날 기말지 탄생 설화와 연결되며 신라 김씨 왕실의 시작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록됩니다. 그가 까치 떼가 모여들어 빛을 내는 숲속에서 금괴 속에 들어있던 기말지를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탈해 이사금은 알에서 태어나 바다를 건너왔고 지혜 하나만으로 천년 신라의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신분과 출신을 뛰어넘어 오직 능력과 지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고대 사회의 유일무이한 사례였습니다. 그는 신라 왕실의 다양성을 높이고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민족 융합의 중요성을 보여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석탈해의 이야기는 신라 역사의 폭넓은 수용성과 지혜의 가치를 드러내는 귀중한 단면을 제공합니다. 바다 건너온 지혜 석탈해, 신비로운 이방인 왕, 신라의 두 번째 뿌리를 심다. 단편 인물 열전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알에서 태어나 바다를 건너와 지혜와 결단력으로 신라의 왕이 된 이방인 왕 석탈해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